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집행부 질문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교육위원회 윤홍창 의원님과 이종욱 의원님이십니다. 진행 방식은 윤홍창 의원님은 일문 일답, 이종욱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입니다. 질문 시간은 각 20분이며 이종욱 의원님은 10분간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가뭄에도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시고 시름을 함께 견뎌주시는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오늘 수능 시험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수험생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편성, 내년 본예산 준비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충북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재정 상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교육청 1년 예산 가운데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재원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되게 경직성 경비 하면 인건비라든가 학교 신승 설비, 복지비, 기반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말하는데 사업비 규모가 대개 연 7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럼 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5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내년 16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1,500억 정도 되신다고요? 예. 1,500억?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6년에는 15년과 달리 그러니까 가용재원이 1,500억.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그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혹시 도교육청? 이 자체 수입 별도가 아니고 이전 수입, 자체 수입 수업료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건 그걸 다 포함해서 이 세출 편성을 하고 나면 자체 이 사업비목으로 한 1,500억 이상 그래 돼서 그런 정도가 지금 됩니다. 충청북도 혹시 연도별 그 지방채 발행 액수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자료? 지금 15년 금년 현재로 하면 3,9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1,321억을 지방채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5천억 이상, 6천억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부족한 재원을 이게 충당하려고 발행한 지방채액이 그러면 4천억 원대 지금 육박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에서 또 늘어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지방채로 해서 받은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한 15년에 이제 3,900억이고요. 그 외로 2005년, 6년도에 지은 BTL로 지은 그 학교들 비용을 하면 지금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지방채에 대한 원금 상환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자 상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에는 지방채 이자분이 48억인데 내년도부터는 21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채 이 BTL을 한 14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40억 이상이 내년부터는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지방채와 관련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에 한 200억대 되던 지방채가 지금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예, 저희 교특 예산은 주로 학교 신증설 할 때 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이런 부분들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부족분을 지방채로 이렇게 충당하면서 발생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충청북도 교육청에선 교육 재정 위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그렇죠? 예, 9월에 발족했습니다. 이 추진단을 발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금년도도 아주 어려움이 많았지만 내년도에 재정 어려움이 예측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해야 되겠고요. 또 그래서 우리 재정 현황의 세입 세출을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좀 보면서 이 재정 위기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서 그런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업무 추진 방향 등 이런 것들 점검하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최근 7년 동안 계속 동결했던 수업료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안도 나왔었죠, 그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 수업료 올리는 거는 재정 고통을 그 학부모들한테까지 넓히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부고육감님이 느끼기에 정말 심각합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지방채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도 이 교부금 배정을 해주면서 이 15년도보다 절대액이 40억이 줄어 있고요. 또 지방채 규모도 대폭 줄어서 340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채 이자 부분에다가 또 교부금 규모가 한 340억 이상이 더 줄어버린 상태하에서 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수업료 인상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업료가 한 3%를 올리면 사실은 10억 정도 세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혜택 그리고 학비 감면 대상자도 축소하고 교육청 직원들의 연가 보상 일수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 수단 시간까지도 이렇게 감축하려고 했다는데 이것도 검토 대상이었죠? 예, 지금 연가 보상 일수도 좀 줄이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의 근무도 좀 더 줄여서 실질적으로 이게 재정 절감 그 부분은 재정 절감도 있지만 연가도 좀 많이 사용하자. 또 시간의 근무도 너무 많으니 사실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연가 보상 일수나 시간의 근무 수당 등 이런 것들이 직원 복지 부분 같은데 그 부분까지 줄이면 직원들 사기 문제 괜찮겠어요? 별다른 문제 발생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초과 근무하고 기본급을 제외하고 있으면 총합은 지급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 절감한다고 하면 12억 정도 될 거고요. 또 연가보상비가 한 36억 나갑니다. 그게 이제 한 40%는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면 한 4억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직원들의 어떤 복지냐 재정 절감이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그 정도는 방법 등은 하여튼 결정할. 네, 부감님 그렇게 하면 한 4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요? 예, 이 연가 보상비가 지금 총 36억이 나가는데 40% 이상을 연가를 사용해라 하면 한 4억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 기본 운영비하고 행정기관 운영비도 한 5%씩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러면 학교 기본 운영하고 행정기관 운영조차도 영향받고 흔들리는 거잖아. 이것까지 줄이면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내부적인 자체 절감 노력 일환으로 학교 기본 운영비도 5% 정도
감축을 하고 행정기관의 기본 운영비는 15%를 정도를 절감을 하자 감축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고민까지 이렇게 할 정도면 재정 상태가 아주 심각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재정 교육 고갈이 충청북도 교육의 최대 위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뭐 장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뭐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올해도 어려웠지만 내년도 재정 전망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육청 재원이 이전 수입이 91%가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그래서 저희들 어떤 노력만 가지고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이전 수입 확대가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법령상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더 해야 되겠고요. 외부 재원 유치 노력도 하고 또 이전 수입 확충을 위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잘 대처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이시정 지사님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약속했던 공약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 김병호 교육감님은 고등학교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했던 공약을 기억하시면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집행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총액 964억 원 가운데 지자체는 식품비의 75.7%, 약 379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충북도는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매년 이런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식품비의 75.7%만 넘겨줄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에 알아서 조달하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총액 기준 39%만 지자체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게 고착화되고 현실화되면 교육청 대 지자체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한 5대5 가까이에서 6대4로 이렇게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 계산대로라면 매년 한 90억 이상, 100억 가까이 돈을 무상급식에 더 넣어야 된다는데 그런 이야기 맞죠? 예, 맞습니다. 충청북도에 추가 부담이 없으면 매년 부족한 한 100억 가량의 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특단의 뭐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도청이 합심 협력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시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재정 상황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 시행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죠. 그거는 틀립니다. 교육감님,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놓고 이런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실무선에다가 다 밀어두시고 두 분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무상급식 합의를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교육감님에게 확실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두 분이 만나시고 나서도 도민의 걱정거리를 덜어놓는 현명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충북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사항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갑근세나 소득세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을 정해서 고소득층, 최상위 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선택적 무상급식이나 혹은 초등학교와 특수교육기관은 무상으로 하고 중학교는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재정 고갈이 심한데. 이 재정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런 상황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아이들 밥값을 두고 니 탓 내 탓을 논하면서 어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인색한 모습은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의 밥값을 두고 부모지간에 서로 돈 없다 다투는 모습이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 전쟁을 벌이고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파행으로 갈 사항이었으면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공약에 넣어서 표를 얻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무상급식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면 도민과 학부모님들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지방 재정에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소득세나 가건세 기준으로 소득계층 상위 30% 혹은 다른 객관적 기준이 담보되는 고소득층 최상위 계층에게는 유상으로 급식을 제공해서 지금의 재정난을 돌파해야 됩니다. 지금의 재정난이 충북교육에 큰 걸림돌이 작용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파탄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명한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한방특화도시 제천 한방바이오 산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제천 한방특화도시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예산을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예산에 비해서 우리 북부지역 제천 시민들이 한방을 통해 피부로 느끼는 경기의 체감은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지속적인 청년 이탈과 인구 감소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방 특화도시의 성공은 선택과 집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은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우수한 한약재 자원 1차 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관광이 이루어지는 2차 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으로 이어지는 3차 산업의 연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업체 중 한방만을 원료로 활용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111곳이나 됩니다. 그러나 한방 특화도시로 육성되는 제천에 17개가 상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15.3% 정도입니다. 또한 한방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서는 368곳이나 가동되고 있지만 제천에 겨우 47개, 12.8%만 있을 뿐입니다. 한방을 원료로 하는 도내 화장품 기업은 134곳이지만 한방 특화도시 제천에는 8개, 5.9%만 겨우 명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방 관련 의료기기, 전침이나 온열기 만드는 이런 곳은 한 120군데 정도 되는데 한방 특화도시 제천에는 3곳, 2.5%로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방 특화도시로서의 성공은 한방 관련 기업들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홍창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좀 그렇게 되도록 가급적 그 한방 관련된 기업과 산업체들이 제천 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사님 앞으로 그러면 한방 관련 기업들이 한방 특화도시에 유치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있으신가요? 우선 그 제천에 한방 관련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방 바이오밸리 제1 한방 바이오밸리를 만들어서 현재 100% 분양이 돼 있고 제2 한방 바이오밸리를 현재 그 조성 하고 있는데 현재 분양이 약 한 87% 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 제3 산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방 관련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한 지역을 특화도시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투자 요건이 딱 맞아떨어야 하지만 특히 그 지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사님.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공연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한방 관련 기업이 유치되고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들, 딸들이 그 기업에 다닌다면 관심과 애정을 갖지 않을래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방 특화 도시의 성공은 기업 유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북부 출장소 및 도청 투자 유치과에 한방 기업 관련 투자 유치 전문 요원을 배치해서 한방 관련 기업들이 제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한방 특화 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현재도 우리 북부 출장소의 기능을 투자 유치 쪽에다가 좀 저희들이 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에 좀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을 그쪽에 좀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직원을 투자 유치 쪽에 특히 한방 바이오밸리 투자 유치에 많은 그 식견을 갖도록 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자 유치 쪽으로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보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투자 유치 전담 요원을 북부 출장소나 도청 투자 유치과에 두시겠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뭐 투자 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좀 보강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방 관련 기업들이 한방 특화 도시인 제천에 유치되고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과 6차 산업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한방 특화 도시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란 생각입니다. 충청북도와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내 기업 유치 현황과 투자 유치 현황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업 유치는 그 지역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기업 유치로 인해 젊은 세대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늘고 소비가 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에 지역 쏠림 현상은 지역 균형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일 뿐 아니라 도민 화합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도내 지역별 신규 기업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4년간 773개 기업이 도내에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그중 596개 77.1%의 기업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 유치되었는데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지역 편중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기업 쏠림 현상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도내 균형 발전은 민선 5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고요. 어떤 민선 4기 때에 비하면은 북부권과 남부권의 투자 유치가 많이 신장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민선 4기 때 북부권 남부권이 전체 비율이 한 9% 투자 유치를 했는데 민선 5기 때 21%, 민선 6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간 4.7%를 북부권과 남부권에 유치했기 때문에 상황은 좀 좋아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기업이 이제 희망을 할 경우에 가급적 북부권과 남부권 쪽으로 1차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에 따라서 거기 응하지 않는 기업은 뭐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응하는 기업은 가급적 그러다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저발전 시군 제천 단양을 포함한 저발전 시군에 대한 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계속 좀 확대를 해나가서 이것이 그 지역 균형 발전에 좀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노력하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도민들은 여전히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적어도 그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거나 줄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역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지역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금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지역 실정도 참 어렵지만 상대적인 박탈감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그 심각성을 대변해 줍니다. 2010년도 대비 도내 인구 증감률을 보면 청주, 충주, 진천, 음성을 제외한 전 지역 인구가 체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문제가 있죠. 예. 인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령 인구는 늘고 청년 인구가 줄어서 더 문제지만 순수하게 인구 감소율만 놓고 봐도 심각성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 제천 단양은 쇠퇴도시, 세락 중후도시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남부 지역 옥천 보은 영동은 국회의원 인구수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사님,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도정 전반이 그런 방향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는 항상 저희들이 도정의 기본 바탕을 기조로 깔고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우리 관계관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의 실질 투자 액수와 투자 여백에 관한 질의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돈의 시군별 실질 투자 액수입니다. 투자 협약 진행 상황을 보면 지역 쏠림 현상이 한눈에 좀 들어옵니다. 2010년부터 4년간 22조 6,622억 원의 금액이 실질 투자되거나 업무 협약되었는데 그중 19조 1,957억 약 84.7%가 청주, 충주, 진천, 음성에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쏠림 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지사님, 이것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통계로는요, 그렇게 80몇 %까지는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주권과 중부권이 민선 5기 때 약 한 80%, 79%, 그리고 민선 6기 와서는 약 한 75%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을 저희들이 좀 그래도 북부권, 남부권 쪽에 많이 비중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도 이거 도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뭐 84.7%나 79%나 뭐 거기서 거기지만 하여튼간 이 쏠림 현상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지역 격차 없이 모두가 행복한 충북을 꿈꾸는 시군민들의 절규를 가슴에 담으셔서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균형 발전의 시작은 공평하게 나눔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이 더딘 낙후 지역의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방재정 계획의 편성 과정에서 도균형 발전과 낙후 지역 해소를 위한 예산을 선편성, 선지원해야 합니다. 지사님의 균형 발전 의지를 예산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충청북도 세금 가원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 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무행정 원칙은 명확, 편의, 징세비 최소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금 가원합 실태를 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가원합금이 352억 6,700만 원이고 2014년도에는 111억 8,400만 원으로 세입금을 가원합한 사실이 결산 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부 세입금 가원합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차고부가 6,012건 53억 300만 원, 이중부가 308건 2,100만 원, 불복 청구 4,327건에 11억 7천만 원, 기타 가원합 287억 7,300만 원 정도 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차고부가 6,670건에 22억 6,800만 원, 이중부가 918건에 2억 4,200만 원, 불복 청구 1,080건에 11억 6천만 원, 기타 가원합은 75억 1,400만 원입니다. 지사님, 이런 가원합 현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아마 알아보니까 지역 자원 시설세가 개편이 되면서 아마 단양의 모 업체에 대해서 아마 착각을 했던 분야 같습니다. 여기서 한 800건 정도가 차고부가 이렇게 된 거로 다 나타나서. 몇 건이요? 몇 건이요? 한 건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 800건 정도를 부과하는데 거기서 상당한 부분이 아마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모 업체에 대해서
그건 다 바로 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무적인 것은 2014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이 금액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뭐 제가 칭찬해 드릴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 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가원합 총액 대비 이제 건수가 좀 늘은 것이 문제입니다. 2013년도에 6,012건 15% 정도에서 2014년도에서 금액은 줄었는데 6,670건으로 22.4%로 좀 증가했고요. 이중부가 된 거는 이제 두 번 매긴 겁니다. 이거 볼 때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한 10배 정도 증가하고, 이중부가 건수는 308건에서 918건으로 한 300%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러면 도민들에게 이제 걱정도 늘어나고 고통도 주는 이런 근거 없는 세금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죠. 차거부가 건수의 증가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중부가 건수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 증가한 사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중부가 건수.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했고요. 하여튼 뭐 이건 서면으로 좀. 예, 서면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차거 부과하고요, 이중부가 세입금 가원합 축소를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여튼 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걸 바로 아마 그 숙지를 못해서 일어났던 일 같은데, 세법이 개정되거나 세법 관련된 그 규정이 개편이 되면은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의 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잘하고는 계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사상으로도 뭐 그분들 얘기로는 불이익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 매일 밤새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건수들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지사님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복 청구 건수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납세자들이 반발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불복 청구 건수도 좀 줄여볼 수 있도록 지사님이 조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사님 이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 부과와 허술한 세정 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평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금 가원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홍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